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과 해군기지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주범에게는 외국인 사상 처음으로 일반 이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찾아 장병을 격려한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하던 40대 중국인 A씨 등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후 1년간 수사를 벌인 부산경찰청은 A씨 등 2명을 어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군작전사령부 일대에서 드론과 스마트폰으로 기지 등 군사시설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외국인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사용한 중국산 드론을 쓰려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앱을 통해 촬영물이 중국 서버로 곧바로 전송됐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여기에 가입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입한 자료들이 갔다고 보는 겁니다. 군수사기관인 방첩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을 받았고.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밀리터리 동호인이어서 기지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이 군시설을 무단 촬영해 물의를 빚은 사례는 평택과 수원 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유포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발을 뺀 현대건설이 수천억 원 규모의 백스코 제3전시관 사업 참여를 검토하자 지역업계에서 입찰 제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CBS 보도 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현대건설에 대한 실제 제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건설은 가덕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공기 연장을 요청하다가 결국 사업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이후 현대건설이 2,900억 원 규모의 백스코 제3전시관 건립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책사업에서는 빠지면서도 다른 대형 공공사업에는 다시 손을 뻗는 행보에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CBS가 보도하면서 입찰 제한 요구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대건설이 백스코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이는 부산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관련 질의를 제기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좀 의문인 게 이런 상황인데 제3전시장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 시민들이 그 용납이 되나? 시 내부적인 상황은 모르지만은 현행 국가계약법은 계약 불이행이나 일방 철회 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도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철회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부산시도 국토부가 입찰 제한을 결정할 경우 제3백스코 전시관 사업에서 현대건설의 참여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건설업계 역시 공정성 차원에서 정부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현대건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패가 박형준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에 맞설 여권 대항마를 결정지을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강하게 주문한 가운데 그 임무를 맡을 후보로 부산 유일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청문회 준비에 매달리고 있지만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확답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근데 제 입으로 뭐 출마 여부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후에 뭐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그냥 거기에 제 입장을 바뀔 수는 없고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장관에 오를 경우 남은 7, 8개월 동안 해수부 부산 이전과 HMM 본사 유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지가 주목됩니다. 가시적 성과를 내면 박형준 현 시장의 높은 인지도와 현역 프리미엄에 맞설 여권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사면을 전제로 조국 전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산 출신으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 전략적 단일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은 해수부 이전의 속도와 결과가 성과 있으면 전재수, 실패하면 조국이라는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황령산 전망대에서 길이 2.2km의 케이블카를 연장하는 2단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어제 오후 황령산 2단계 케이블카 조성 계획을 심의해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2단계 케이블카 노선 일부가 고압선이 지나는 송전선로와 겹치는 점과 케이블카 공사로 황령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대원플러스건설이 보완 계획서를 제출해야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째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94.4로 전달보다는 0.6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제조업 전망지수도 90.7로 앞달보다 1.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이 불로 한때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협중앙회 회장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당시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투자 지원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원스톱 기업 투자 지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계획에는 대규모 투자 사업장 신속 지원과 기업 규제 혁신, 행정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오늘 민주공원과 부산작전기지에서 제75주년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 행사를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대한해협 해전은 1950년 6월 26일 우리나라 해군 최초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후방으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 수송선을 교전 끝에 격침시킨 전투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해안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 낚시객들은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3.7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박준석, 아나운서 김자경이었습니다.